코스피가 FOMC 경계감에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 넘게 밀리며 3,41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전일 보합으로 마감한 중국 시장은 상해와 선전 성분지수, 홍콩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틱톡 매각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가운데 중국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식적인 국빈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서비스업 소비 촉진과 경기 회복을 이끌 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서비스업 소비 촉진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장 동력을 제공해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 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체크하고 특징주까지 점검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 마켓 나우 오늘도 여러분과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유튜브에서 한국경제 글로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과 항상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댓글창을 통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김승민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 마켓 나우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주식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제도 보합으로 마감한 시장, 오늘도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어제 중화권 증시는 아슬아슬하게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그리고 특히나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던 중국판 나스닥이죠. 일단은 과창판, 창업판 지수가 0.6%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일단은 최근의 상승 대비 계속해서 좀 잠잠한 마무리를 보였던 중화권 증시입니다. 이 시각 현재는요, 상해 종합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3,858선을 좀 선회하는 모습이고요. 선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0.2%대 빨간불을 켜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주목해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최근에 계속해서 기술주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과창판 50지수가 이 홀로 빨간불을 켜는 점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0.8%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테마별로 보아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주, 보험주, 금융단에선 좀 밀리는 모습이지만 기술주들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개별적으로는요. 우리 방송에 좀 많이 체크해봤던 캠브리콘 1%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MIC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현재 9%대 급등세를 좀 연출해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가전제품들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에서도 테마 지수가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지수에 상방 압력을 주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좀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면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혹은 정책 기대감에 움직였다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헤드라인에서 좀 체크를 해봤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11월로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책 기대감이 조금 쏟아지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3개월 그리고 1년의 좀 움직임을 보면 계속해서 상해 종합지수가 이 시각 현재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점이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항생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중화권 증시 내에서는 유일하게 좀 강한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홍콩 거래소 역시 계속해서 3년 내 최고치 그리고 1년 내 최고치를 향해서 다가가는 모습이고요. 눈에 띄는 종목은 바로 텐센트입니다. 텐센트가 최근에 실탄을 좀 마련을 했다라는 좀 호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4년 만에 채권을 발행했고 그리고 AI 실탄 마련을 좀 가속화를 하면서 조금 더 탄력적인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산업의 효율성 가속화를 위해서 시나리오 기반의 AI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역시도 계속해서 최고가, 오늘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최고가인 것 같네요. 해서 최고가를 향해서 열심히 다가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도 0.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화권 증시 개장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텐센트까지 중국 주식시장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중국은 보합권 그리고 홍콩은 그래도 본토 시장에 비해서 좀 잘 가는 모습인데 홍콩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이 이 정부의 정책 분위기를 확 받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올라가는 업종군들을 보니까 항공주 그리고 소비재, 가전제품들 이런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 앞서 하얀캐스트가 짚어주신 것처럼 그 와중에도 기술주, 테크주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홍콩 시장 분위기 그리고 홍콩 특징주들 체크해 볼까요? 예. 네, 지금 함께 화면을 보시면요. 홍콩에도 오늘은 상승률은 이제 상승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575개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소매 관련, 어제 소비 관련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 관련 섹터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종목 단위로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니오라는 종목인데요. 니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미국 시장에서 간밤에 8% 넘게 올랐어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타트업 업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판매량이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 네. 어제 지금 이게 홍콩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니오의 이제 나스닥 상장 ADR, 예. NIO로 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오늘 홍콩에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자금 조달을 하면서 회사가 이제 10억 달러 자금 조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고점에서 음봉이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니오가 출시하고 있는 L95라는 이 판매량이 만 대, 첫 달에 만 대를 돌파하면서 예상보다 판매가 잘 되면서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다음 종목으로는 바이두인데요. 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을 가장 먼저 시행했던 업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가 오르는 거는 어제 오후에 중국 정부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플랫폼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바이두의 자회사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군요. 보니까 네. 이제 빅테크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바이두 오늘 10% 넘게 오르는데 간밤 미국 시장에서도 7%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군요. 네, 사이버 보안이 어제 오후에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미국에서 먼저 장이 열리니까 미국에서 네. 반영이 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홍콩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니오 봤는데 살짝 BYD로 잠깐 봐도 될까요? BYD 네.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집중 점검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BYD에서 최근에 신형 전기버스를 또 출시했다고 하던데 BYD 현재 주가는 어떨까요? 지금 1% 예.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이제 전기차 중에서 샤오펑, BYD, 림모터, 네. 니오를 비교를 하면 BYD만 지금 계속 하향세를 하고 최근에 그렇죠.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네. 종목들하고는 주가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BYD는 오늘 그래도 최근에 이제 자사주 매입 이후에 어떤 회사에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특징주로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홍콩 여행사인데요. 네. 이제 어제 소비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 관련 섹터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 홍콩 시장에서 지금 홍콩 여행사가 지금 1위로 14% 정도 상승을. 종목명이 홍콩 여행사나요? 네네네. 아, 여기가 그렇군요. 앞이가 이제 네, 홍콩 여행사라고 네.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홍콩 여행사인데 네. 이제 시안강일 앞에 이게 14%. 홍콩이거든요. 그래서 네. 홍콩 여행사로 이제 한국명도 홍콩 여행사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매 관련 쪽인데 이쪽 관련해서도 지금 종목이 최근에 이거는 많이 바이두 상승했네요. 종목이고요. 예, 네. 홍콩 여행사 이 종목이 지금 상승률 지금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 네. 홍콩 여행사 오늘 급등하는 모습 14% 상승하는 네.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홍콩 여행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트립닷컴도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보긴 하겠지만 트립닷컴 신고가를 어제 경신했는데 트립닷컴도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트립닷컴 같은 트립닷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미국에서 지금 이 정도 오르고 있는 네. 거고요. 이게 지금 트릭닷컴 맞습니다. 살짝 지금 뭐 보합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트릭닷컴 같은 네. 경우는 지금 거의 신고가, 그러니까 맞아요. 52주 신고가 지금 이제 돌파를 했는 상태인데 트릭닷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슈에서도 이 종목을 다룰 거지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네. 향후에 3분기, 4분기도 지금 실적 이제 예상 실적이 생각보다 컨센이 좋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고가를 경신한 트립닷컴 잠시 후에 또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최근에 중국의 관광 여행 관련된 업체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서 이 앞서서 하영캐스터가 짚어준 텐센트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AI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채권 발행에 나섰는데 또 어제 디지털 컨퍼런스가 개최됐다고 하더라고요. 텐센트 주가 흐름
흐름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네. 저희 텐센트 지금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맞아요. 최근에 좀 급등세가 나오면서 맞아요. 좀 네.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텐센트인데요. 오늘 역시도 소폭의 오름세가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나오면서 최근에 고점을 좀 올려가는 흐름이었었죠. 네, 그래서 지금 텐센트. 텐센트 주가 차트 준비되면 바로 좀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현재 텐센트 지금 보시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합선에서 솔직히 조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방향을 좀 같습니다. 잡고 있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지금 네. 근데 워낙 지금 그동안 좀 많이 빅테크 오르기도 중에서 이 했네요. 회사가 지금 예. 1등 주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두주자인데 뭐 보합선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좀 오르면은 투자를 하기 좀 겁나거든요. 앞으로 좀 더 상승할 룸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 좀 어떻게 좀 볼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지금 홍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지수긴 하지만 홍콩 지수는 지금 제가 상단을 10,000포인트까지 보고 있습니다. 만 내년 포인트. 1분기 예. 정도 기간을 두고 보자면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음봉이 날 때 조금씩 모아가시면 그래도 담아가는 수익을 전략이군요. 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은 네. 지금 여기서 진입을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얻고자 하는 수익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부분은 아. 고려하시고 그래도 여기서 더 갈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숨고르기 할 때 들어가 보자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홍콩 시장에서 알리바바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알리바바도 최근에 움직임 상당히 좋은 가운데 HSBC에서도 목표가 상향 의견을 내놨고 뉴스를 보니까 그동안 좀 두문불출했던 마윈 회장이 다시 좀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리바바 캠퍼스에도 자주 보인다고 하던데 알리바바는 어떻게 보세요? 예. 알리바바는 이제 제가 빅테크 중에서 가장 좋게 보았던 종목 중에 네, 하나고요. 못 돼 갔잖아요. 있고요. 네. 네. 근데 그동안은 못 갔지만은 그래도 가장 걱정을 안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 그때 너무 저렴했습니다. 그때 당시 빅테크인데 퍼가 12, 13 정도였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악재가 나와도 여기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주가였고요. 네. 지금 이제 호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체 칩, 그다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좋은 실적을 내면서 주가가 가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해외에서 데이터 센터 지금 본격적으로 맞아요. 진출한다는 예. 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 이제 이게 고점에서 거의 50% 빠진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월봉이군요. 예, 네. 월봉으로 보시면 예.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먼데 우선 그래요. 제가 보는 네. 단기 목표가는 한 190에서 200불 정도 보고 네. 있고요. 현재는 158 네. 위안인 거죠. 네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가는 거는 이제 그때 가서 알리바바가 또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아.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알리바바 여러 번 체크를 해드렸는데 그중에서 공통된 의견이 다른 테크주에 비해 못 갔다. 네, 좀 맞아요. 많이 남아있다는 의견이었는데 같은 의견이신 것 같으니까요. 알리바바 앞으로도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홍콩은 오늘 본토에 대비해서 상승폭이 좀 가파른 모양새고요. 또 소비진작 정책과 함께 소비재 종목들 일부 테크주들 오르는 모양새인데요. 잠시 후에 본토 시장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또 중국 기업 리포트 확인을 해봐야겠죠. 요즘에 또 중국 시장 내에서 주목받는 리포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도 새로 나온 중국 리포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태평양보험입니다. 이 둥우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태평양보험은 최근 약 156억 홍콩달러 규모의 H주 전환 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조달한 자금은 이제 보험 주요 사업은 물론이고요.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글로벌화 등 이 3대 전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언증권에서는 강소장전테크놀로지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상반기 회사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봤을 때 20%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이는 상반기에 글로벌 반도체 판매 총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하고요. 그 외 계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유리기판이라든지 CPU 광전 총 패키징 등 핵심 기술에서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 이어서 한번 보시면 강보합권에서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싱파화학그룹에 대해서도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화진증권은 이 싱파화학그룹이 보유한 인광자원 매장량이 약 4억 톤에 달한다고 밝혔고요. 인광석 설계 생산 능력도 585만 톤에 달한다면서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생산력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인광석의 호경기가 지속된다는 점도 함께 꼽았는데요. 다만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시면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화진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관이전지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관이전지는 소비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소비류 배터리 분야에서도 주요 공급 업체로도 꼽히고 있지만요. 최근에는 동력과 에너지 저장류 배터리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 업그레이드 그리고 고객 확대 등을 감안했을 때 회사의 투자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늘 주가는 다만 1%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제 중국 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 증권일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등 9개 부처가 어제 서비스업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조치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서비스업 소비 환경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경기 회복도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비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다양한 소비 진작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정과 금융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연구원님,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지만 이러한 정책이 그러면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 관련 정책이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구한신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맞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랬죠. 네, 그랬는데 이구한신은 이제 작년 하반기에 좀 본격적으로 나왔던 이제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분기별로 이제 각 성별로 도시별로 정책을 계속 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구한신으로 지금은 이제 내수를 부양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온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보시면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와닿는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문화 관련, 그다음에 여성 보육 관련, 네. 그다음에 노인 요양 관련, 교육 관련, 그다음에 외국인 그러니까 무비자의 정책을 통해서 외국인이 내수해서 소비를 하게끔 하는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소비가 전체 경제에서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요. 투자가 한 40%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테크가 아주 좋은 거는 맞지만은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5년, 10년 장기 전략을 갖고 진행하는 정책이고요. 근데 소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최악으로 가다 보면 이거를 살리기에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소비 지표가 저희가 월요일에 발표가 됐는데 네. 지금 7월 달, 8월 달 지금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아마 향후에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 달도 먹고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와닿는 관련 소비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발표된 소비 진작 정책과 함께 관심 있게 볼만한 특징주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토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토는 오늘 홍콩 대비 상승률이 조금 미미하긴 한데요. 그래도 업종군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초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자동차 정책 촉진 방안이 나왔는데 이 덕분에 자동차 종목들 부품주 단에서 많이 상승폭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오늘도 상승폭이 큰 가운데 균승전자가 또 10%가 넘게 상승폭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단 함께 체크해 볼까요? 오늘 지금 함께 상위부 증시를 보시면요. 예.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있고, 근데 이게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모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커넥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그다음에 통신 관련, 소비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목단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제 첫 번째 종목이 603486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네이버에서 가옥사 예긴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 회사 역시 난해하네요. 네, 그래서 코드명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603486이고요.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전 제품 같은 가전이랑 이제 로봇 관련 제품을 하는 업체인데 주가 네. 보시면 최근에 상승률이 좋은데 그러네요. 이제 로봇도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 같은 그런 가전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다음 종목은 워롱띠처럼 600이네요. 네. 어려운데 600580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관련 부품주인데 예. 이제 모터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다음 종목으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좀 못 보는 새로운 종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자동차 섹터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소개를 드리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3728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모터 관련된 종목이고 이 회사도 최근에 보시면 상승률이 좋습니다. 와, 그러네요. 네. 이와 함께 균승전자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오늘도 1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단이 이렇게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네.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게 600619라는 종목이고 역시 투자가 좀 안 되는 종목 아닌가요? 이거는 네. 이제 가능하죠. 688은 홍콩에 이제 안 되고 상장되어 이거는 이제 있나요? 600이다 보니까 신천에 네. 상장돼 있는데 이제 보시면 이것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다 보니까 네. 이제 최근에 상승률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네, 균승전자는 제가 추후에 다시 준비를 해서 네. 이제 차트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오늘 또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 자동차 부품단에서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항공주들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소비진작 정책과 함께 항공주들도 오늘 흐름 나쁘지 않은데 혹시 차트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제가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가 여행주에 관련해서 이제 네. 좀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최대 명절을 앞두고 계속 맞아요. 좀 꿈틀거리는 예.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도 사실은 오늘 카지노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에서도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런 그렇죠. 소재들이 좀 맞물리면서 카지노, 여행 그리고 항공주까지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런 관광, 테마 종목들의 네, 움직임이 맞아요. 상당히 좋은데요. 혹시 차트가 준비됐습니까, 전문가님? 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이 됐기 맞아요. 때문에 훨씬 더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수출 지표에서도 이미 수출 호조 그리고 그 성장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성장세가 좀 포착이 됐습니다. 차트 함께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해 국제공항인데요. 예전에 이게 15년도 때 아마 주가 상승률이 엄청났던 종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가 그 디즈니 관련된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해 국제공항에 유입이 많이 될 거라 그래서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홍콩에 상장된 이제 미란공항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보시면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많이 다니면 주가가 오를 것 같지만은 이제 항공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이고요. 유가죠. 유가가 전체 이제 실적에서 거의 원가에서 30%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유가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는 섹터다 보니까 최근에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약간 같습니다. 심박수가 네. 열심히 뛰다가 죽어버린 것 같긴 하네요. 네, 항공주 최근에 좀 오늘은 그래도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좀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셨고, 자, 상해 본토 시장 체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 CATL에 대해서도 또 질문 올라온 게 있어서 CATL 광산 채굴 또 종료 관련해서 함께 차트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다른 종목들 그리고 텐센트 앞서서 봤고 또 이 밖에 허스하이테크도 최근에 IPO를 진행하고 있고 또 로보택시와 협업 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11거래일 만에 좀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하락세 보이는 가운데 한국 증시 역시도 사상 최고치 영신 11거래일 경신을 좀 뒤로 하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초반부터 하락세를 좀 출발을 했고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주시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이 시각 현재 코스피 1% 넘게 하락하며 3,414선까지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제까지 850선을 지켜줬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각 현재 84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으로 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수세에 나섰던 외국인이 손문이 바뀌면서 오늘 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그리고 개인이 담아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죠. 아무래도 11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던 점 그리고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보였던 그 근간이었던 수급이 흔들리니까 오늘 장에서는 좀 조정이 깊게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아무래도 어제도 또 짚어봤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각각 1%, 3%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77,900원 선까지, SK하이닉스는 33만 5천 원대까지 밀려난 모습이고요. 오늘 그래도 금융주들 단에서 시세를 내주고요. 자동차주가 어제 급락이 있었던 만큼 오늘은 그래도 좀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량 상위 종목 내에서는요. 오늘장 아까 짚어봤던 잠깐 살펴봤던 카지노, 엔터. 아무래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조만간 방한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중국의 연휴를 앞두고 그 기대감이 쏠리면서 카지노, 여행주들이 오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면세단에서 시세를 내주는 점 포착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밖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주들이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캐대헌, K-팝 데몬헌터스가 3억 뷰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특히나 엔터주들도 흐름이 좋지만요. 이 우양 같은 그런 음식주들 단에서도 오름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까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요,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오전에 수출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관세 여파로 인해서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그래도 좀 선별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요. 자동차주는 오르지만 이제 홀딩스, 소프트뱅크 그룹도 최근에 급등을 뒤로하고 하락하고 있고요. 소니그룹만이 1%대 오름세 보여주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가권 지수는요, 사상 최고치 경신을 역시나 멈추고 다시금 0.3%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아직 개장하진 않았지만요, 필리핀 증시가 계속해서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1%대 강세 마감 보인 점 확인되고 있고요. 이 밖에 말레이시아 1600선 돌파, 인도네시아 역시도 8000선을 눈앞에 두고 움직임 보이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실시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인도네시아까지 아시아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국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리포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들 올라와 있나요? 네, 새로 나온 국내 중국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TL 닝더스타이죠. 이 닝더스타이와 관련해서 신영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CATL은 이제 내년 초에 헝가리 공장 가동을 시작해서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44%에서 더 끌어올린다는 전망인데요. 또 스페인 공장도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27년도까지 ESS 투자를 확대하면서 CATL이 내수 시장의 수에도 기대가 된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오늘 주가 움직임도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시장에서 2%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리포트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의 긴 연휴를 앞두고 DB증권에서는 앞으로의 증시 전망과 관련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중국 정부가 소비와 부동산, 이 철강 등 내수 부양 정책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기여도를 따져봤을 때 소비가 약 56%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그중에서 자동차 소비가 특히 28%로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상반기에는 이구 환신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소비와 투자 부양도 더해질 것이라는 예측이었습니다. 특히 홍콩의 경우에는 각종 정책과 테크주의 움직임, IPO 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정책 모멘텀이 뚜렷한 항생지수 그리고 업종별로 섹터 접근이 유리하다는 분석까지 덧붙였으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중국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 본토 시장 분위기 또 홍콩 시장 내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개별적으로 좀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CATL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CATL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또 리튬 광산 재가동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뉴스가 있긴 하지만 이게 또 불확실성이 좀 있다라는 뉴스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CATL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CATL 같은 경우에는 뭐 리튬 가격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어제 외국계 이제서 레포트 목표가 상향이 월요일날 처음으로 나왔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ESS 관련해서 네. 좀 전망을 많이 좋게 봤고, 그다음에 헝가리 공장에서의 또 캐파 증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판매량 증가로 인해서 목표가 상향을 낸 거기 때문에 이제 중국 내수는 이제 영향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CATL 같은 경우는 중국만 고객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를 그쵸. 두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면까요? 네, 향후에도 주가는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CATL 최근에 오늘 시장에서는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리튬 관련해서 광산 채굴 작업이 중지됐다라던가 뉴스가 좀 많긴 하지만 향후 긍정적인 모멘텀과 함께 또 리포트, 상향 리포트도 나온 만큼 좀 지켜보자,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소비재에 앞서서 이제 저희가 잠깐 짚어봤는데 징동닷컴과 또 핀더더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징동닷컴이 이제 나스닥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간밤에도 3%가 넘게 상승하기도 했거든요. 오늘 또 소비 정책 모멘텀도 받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징동닷컴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 메이투안하고 경쟁 완화가 발표가 되면서 메이투안하고 징동닷컴이 지금 주가가 다시 반등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때문에 이 부분도 있지만은 징동닷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M&A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의 가전업체를 인수를 발표를 했고요. 다음 두 번째로 영국의 소매업체를 발표를 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내가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선 저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유는 중국 내에서 정부에서 경쟁을 완화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징동닷컴이 실패한 케이스거든요. 알리바바 1위가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적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이 점유율이 내려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해외에서 M&A 한 거는 단기 모멘텀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지랑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제 입장에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소비재 중에서 이 징동닷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전략을 주셨고 오늘 또 소비 정책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또 가전제품주도 오르고 있으니까요. 샤오미와 하이얼 스마트홈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얼 스마트홈 먼저 볼까요? 최근에 하이얼은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3% 넘게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하이얼은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갈까요? 예. 가전업체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중국 업체들이 뭐 이제는 LG, 삼성을 넘어서 글로벌 1위를 재편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글로벌로 판매가 잘 되는 거는 맞지만은 가전 제품이라는 게 이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좀 제가 투자하는 섹터에서는 좀 배제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나쁘게 보고 있다기보다는 더 좋은 대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저는 안 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러면 샤오미는 어떻게 보세요? 네. 샤오미는 굉장히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봤던 게 이 자동차 산업이, 그러니까 사업부가 전체 매출에서 10%가 채 안 됩니다. 올해 목표를 달성을 했을 경우에 이제 전체 매출에서 이제 10% 차지를 하는데, 네. 그렇게는 밸류에이션을 당시에 거의 29, 30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가전업체를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줘야 되나 하는 게 좀 약간은 좀 부담이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뭐 단순히 가전업체는 아니잖아요, 샤오미가.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보시면, 네, 얘기를 지금 제가 해보면 좋을 차트를 것 함께 같아요. 보시면요. 네, 현재는 이제 조정을 주고 다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가전, 그 다음에 다른 부분까지 해서 AIoT 어떻게 보면 다 하잖아요. IoT, 맞아요. AI가 네. 다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이제 산업군을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샤오미 같은 경우는 향후 전망을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샤오미가 하고 있는 자동차가 저가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고가대에 있는 프리미엄 차량, 라인이요? 프리미엄 라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떤 밸류에이션의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단순히 가전제품 업체에 좀 머무르기보다는 AI로 생태계를 확장하는 기업에 좀 더 점수를 주고 계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얼 스마트홈이 오늘 좀 3% 넘게 오르고 있는데 하이얼보다는 좀 샤오미 쪽으로 좀 가전제품과 함께 플러스 AI까지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중국 본토 시장 그리고 홍콩 시장 내 개별 종목들까지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원자재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관련해서 최근에 변동폭이 상당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유가 관련해서 원자재 시장 상황 오늘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이 국제유가는 간밤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국영 파이프라인 운영사인 트란스네프트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이 러시아의 수출 항구와 정유 시설이 피해를 입은 후에 원유 생산량의 감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러시아의 여러 정유 시설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다만 러시아 당국은 해당 보도가 거짓이라며 부인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반면에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난달과 이번 달 현재까지 러시아의 원유 생산 능력이 하루에 약 30만 배럴씩 감소했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는 가운데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스티븐 미란을 연준 이사로 임명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임명이 이 연준으로 하여금 백악관 정책에 더 보조를 맞추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는 소식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다만 최근에 금 가격이 워낙에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금 가격의 상승폭은 이러한 소식에도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간밤 간부업권에서 거래를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두입니다. 이 대두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밤에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주말에 스페인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서 이 농산물 무역에 대한 이 아주 대단한 합의는 없었다고 하지만요. 금요일에 양국 정상이 통화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수치로 나타난 것 같다라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미국의 대두와 옥수수 작황이 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점도 대두의 가격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포인트로 해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은 코코아입니다. 이 서아프리카 지역의 강우 소식에 최근 들어서 많이 이 불안감이 나오고 있었던 공급 우려가 완화된 영향인데요. 원래 그 전 거래일의 코코아 가격은 가나와 나이지리아의 건조한 기후로 작황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는 소식에 큰 폭의 상승세를 한번 보였습니다. 다만 다시금 간밤에 이 비가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 보였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코코아까지 원자재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코인 시장도 보겠습니다. 코인도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굉장한 호재입니다. 근데 다만 일단은 지금은 가만 미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한 영향을 받아서 횡보세를 보이는 만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좀 갇혀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그래도 1억 6,20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구체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어제보다 훨씬 더 구체화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제 전해드렸듯이 일단 비트코인의 규모는 최대 100만 개고요. 이제 오늘 미국 워싱턴에서는요, 비공개 정책 간담회가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요 가상자산 업계 인사들이 해당 정책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바로 이겁니다. 의제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요. 지난 3월에 재발이 됐던 이 법안이 향후 5년간 최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예산 중립 방식으로 확보해서 미국의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과 별개로 일단은 비트코인은 조금 전보다는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1억 6,220만 원을 돌파한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횡보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630만 원을 목전에 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밖에 리플, 테더 같은 단에서는 파란불 켜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였던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33만 원을 바라보면서 비트코인 횡보세 속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알트코인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코인 시장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중국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지만 대만의 TSMC도 짤막하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TSMC 관련해서 뉴스가 상당히 많은데 대만이 40도 가까운 날씨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보니까 우려감이 있고 이와 함께 또 화재도 있어서 TSMC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TSMC 전망 함께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네, TSMC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오늘 지금 한 1% 미만 한 0.5% 지금 상승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좀 오후에 나온 뉴스인데요. HBM4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설계를 하고 생산을 TSMC가 맡아서 한다는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오늘 상세하게 국내에서 지금 보도는 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화재가 있고 화재가 있더라도 이제 그거는 크리티컬한 어떤 요소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그거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주가 흐름 자체도 그닥 영향을 크게 받는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TSMC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차이나마켓나우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투자 DNA를 조금 더 깨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인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국경절 연휴 앞두고 들썩이는 중국 관광업계 이야기입니다. 혹시 두 분은 서울병이라고 아세요?
저거 서울 기사에서 아, 그래요? 봤는데 아, 최근 들어서 중국 MZ들이 맞아요. 서울을 엄청 좋아한다고 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하영 캐스터는 못 들어봤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저 MZ가 아닌가 봐요. 아, MZ 맞죠. 네. 네. 아, 최근에 서울병이라고 하림 캐스터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관광객분들이 서울에 왔다가 그 서울의 분위기, 그럼 여러 가지 문화에 취해가지고 돌아가면 이제 서울이 막 아른아른 거린다는 그런 얘기라고 해서 서울병이라고 좀 붙여졌는데 오늘 이에 관한 얘기 비슷한 거죠? 네. 중국 분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소비해주면 저희가 감사하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9월달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소비 정책이 이제 맞물려서 나올 거고 또 국경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관련된 섹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9월 한 달 내내 이 관련된 섹터를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요. 네. 이제 자료를 함께 보시면 이제 이게 중국의 이제 네. 호텔 쪽 이제 산업인데요. 23년에 비해서 2032년, 그러니까 10년 뒤에 2배 이상 증가한다는 발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 그 프랜차이즈 비율 같은 게 있어요. 이 지수를 보태.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40% 정도 되고요. 체인화율이.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거의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이 성장할 여지가 더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에 네. 또 인바운드 여행이 해외에서는 보통 한 3%에서 5% 정도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1% 미만이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도 성장할 여력이 있다 보니까 이 섹터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업종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한 게 최근에 또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서로 무비자 여행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호재 소식이 많았잖아요. 네. 어떤 업종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호텔 대표적인 게 아까 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와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배제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호텔, 그다음 면세점, 근데 여행사인데. 여행사가 아무래도 가장 좋겠죠. 그다음에 그쵸. 두 번째가 네. 호텔이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부정적이다 보다는 이제 예전에는 면세점에서 저희가 명품이나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소비를 했지만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현재는 더 네, 싸니까. 소비 패턴이 예.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이 면세점은 근데 주가는 지금 아주 매력적인 그래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좀 이따 뒤에서 차트를 함께 보겠지만은 네. 그렇다 보니까 그냥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거지 이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아주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호텔과 또 가격적인 면에서는 면세점을 보고 계시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화면 함께 보시면 하주 집단이라는 회사인데요. 네. 네, 이제 앞에 코드 번호가 이제 01179고요. 여행사인가요? 아니요, 이 회사는 호텔입니다. 호텔. 네, 이제 좀 이게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근데 네. 하주그룹이라 그러시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호텔이군요. 예, 예. 아시고 그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도 상장이 돼 있지만은 미국에도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고 중국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해외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눈여겨보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좌측에 막대 그래프가 계속해서 네. 성장하는 모습인데 그러게요. 그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어떤 의미인가요? 좌측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십이거든요. 저희도 보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아난티나 이런데 멤버십. 멤버십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거는 이용객들이 증가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회원 카드를 만든 고객 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네. 있는 거고 네. 그 고객 수의 이제 예약률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실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독보적입니다. 20% 정도. 23년에 흑자 전환했네요. 이제 이거는 이제 19년부터 그러니까 20년부터 22년까지는 저희가 실적을 이제 빼놓고 봐야 되는 게 코로나 기간이었고 중국은 22년까지 봉쇄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보셔야 되는데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익률 자체가 좀 이따 다른 업체들 보시면 대부분 10%대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대 이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ROE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네.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 금강 국제 호텔이라는 종목입니다. 금강 호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영 기업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해시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을 보시면 향후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제 중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박람회나 어떤 회의 같은 게 주체가 되면 대부분 국영기업 호텔에 다 묵게 되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수요가 탄탄하네요. 그러니까 네. 안정적인 거는 있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장에서 더 고급화를 하거나 어떤 이제 벤치마킹 위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자본 효율성이 좀 떨어져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지 않고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수도 관광 호텔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도 있고 해외도 두 개는 있지만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16년도에 이제 호텔 다른 호민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7,0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모 회사가 호텔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호텔주 중에서는 이제 또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화주 집단을 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좀 이따 네. 이제 하주 집단을 아주 좋게 보고 있고 제가 차트 보면서 아마 보시면 다른 네. 종목들하고 주가가 다르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어가 볼까요? 예.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A투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제가 좋게는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률을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지만 20년부터 24년까지 성장률이 지금 막 2배 이상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의 단위는 퍼센트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영업 이익률을 보셔야 네네. 되는 거죠. 이익률이. 영업 이익이고, 근데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지금 계속 투자를 확장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다행히 적자는 안 나지만은 이익률이 지금 1%대 미만에 네. 나와 있는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호텔 성장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함께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좀 네. 설명을 드리면 먼저 화주 좋을 것 집단부터 같아요. 볼까요? 예. 화주 집단. 화주 네. 집단이 이제 네. 대표적인 호텔주였고 20%대 이익률을 자랑하는 좀 네. 네. 유망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죠. 하주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일봉이고요. 그다음에 주봉이고 그다음에 월봉입니다. 근데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8월 달부터 저희가 그때 기주 모태주도 했을 때도 그랬지만 소비재들이 대부분 8월 달부터 지금 그러네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트립,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립닷컴이 창업자가 그러니까 공동 창업자가 나와서 이 호텔을 만든 거고요. 현재 창업자 같은 경우는 트립닷컴 지분을 지금 3% 보유를 하고 있고 트립닷컴 같은 경우도 이 회사 지분을 6.9%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트립닷컴이 보유하고 있는 네. 거군요. 예.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 시스템, 자사 멤버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본 효율화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프랜차이즈점이 한 11,0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네. 독일 호텔을 인수를 하면서 유럽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오늘 있다 좀 보니까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화주 집단 그리고 이어서 금강 호텔도 볼까요? 예. 다음 종목이 이제 금강호텔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중국 내에서 1위이긴 합니다.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자본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저는 좀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주가는 뭐 회사는 뭐 국영기업이긴 하지만은 그냥 8월 달부터 지금 소비재 관련된 그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와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반등이 나오다가 조금 조정인 상태입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저희가 아까 알려드렸던 수도관광호텔이었죠? 수도관광호텔인데요. 수도관광호텔도 이제 주가를 보시면 600258이죠. 네, 그럼 600. 역시 우리 투자자분들은 투자가 좀 불가한 종목이네요. 네. 아니 600 같은 경우에는 네. 안 되는 종목이 있고 되는 종목이 아, 있는데 그래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가 되는 종목 중에 오,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투어 A투어 종목인데요. 이 회사는 주가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ADR 주고요. 종목을 보시면 다른 회사랑 주가가 다르게 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주봉이랑 그래도 견주하게 월봉을 흘러가고 보시면 있네요. 그냥 네. 신고가 돌파하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지금 나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 성장률이 가파르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젊은 소비층 30대에서 40대가 거의 고객의 40%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재방문 비율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니,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이렇게 관광주, 또 호텔주, 카지노주 이런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중국 시장에서도 내수 소비 진작 정책과 함께 또 긴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이들 종목군 지켜보자라고 하시면서 일단은 이 호텔 쪽에서는 화주 집단을 가장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이와 함께 또 저희가 보지 않을 수 없는 게 면세점 주잖아요. 네. 어제 또 보니까 CGT 면세점이 UBS에서 또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 면세점도 짤막하게 들어볼게요. 네, 자료를 저희가 함께 보시면요. 네.
면세점. 이제는 네네. 면세점 관련주들이 네.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황금 연휴를 앞두고 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CTG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시면 23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가 24년도에 지금 많이 감소를 했고요. 다시 이제 25년, 26년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이제 목표가들이 이제 상향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 근거가 이제 신규 시내 면세점에 이번에 입찰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6개를 이제 중면 면세점이 따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증가 확대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시면 중국에서 무비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말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상해나 북경 같은 경우는 지금 입국하는 여행객 수가 지금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죠. 그리고 CTG 면세점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전체에서 50%나 그래도 하이난님 이제 본토다 보니까 그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매출액이 5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체보다는 하이난다오에 가는 고객이 많아야지 이 회사 매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차트도 볼 수 있을까요? CGT 면세점. 네. 네. 어제 또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CGT 면세점 흐름도 오늘 함께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중국 관광업계 전망도 함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네. 바닥을 찍고 이제 6월달, 7월달부터 해서 지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CTG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소비 진작이나 무비자로 인해서 중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이 많아지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CGT 면세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주셨습니다.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좀 템베거를 중기 찾기 이상으로 위해서, 가기에는 네. 좀 부담이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트립닷컴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한국에서 시트립으로 많이 알려진 회사이고 아니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트립닷컴. 공식으로는 이제 예. 트립닷컴이고요. 트립닷컴 같은 경우는 실적 보시면 24년 대비 25년이 20%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6년도 지금 10% 성장률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업부에 보시면 항공이 50%, 숙박이 거의 50% 정도 비즈니스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분기별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트도 보시면 어제 미국에서 신고가를 이제 찍어줬는데 국내에서도 지금 주가가 오늘은 지금 이제 이게 트립닷컴,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제 상승하고 지금 오늘은 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래서 관광업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트립닷컴 그리고 CTG 면세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 주셨고 호텔 내에서는 화주 집단을 또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이들 업종군에 관심 있으시면 이들 종목들도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전장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국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오전보다는 그래도 상승 탄력을 받아가는 중화권 증시입니다. 이 시각 현재 상해 종합지수, 선전성분지수 모두 상승으로 방향을 잡고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인데요. 이 시각 현재 상해 종합지수가요. 3,870선 공방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선전은 조금 더 큰 상승폭으로 0.5%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과창판 50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0.1%대로 상승폭을 축소한 모습입니다. 항생지수가 중화권 지수와 다르게는 그래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1%대 오름세를 보여주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화권 증시에서는요. 소비전자,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기술주들이 조금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캠브리콘이 하락 전환하거나 일부 종목들이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으니 마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특징적인 부분은 배터리 섹터 내에서 섹터의 그 상승폭이 좀 커졌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 좀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은행주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 폭스콘 역시도 2%대 약세를 보이는데 은행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은행, 금융단에서 그래도 오전장을 마감 다가오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시황 이어서 함께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1% 내외 하락세 보여주면서 3,420선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말아올리면서 45,000포인트 수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한국과 일본 간의 그 수출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 단에서 그래도 시세를 내주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 밖에 각권 지수는 하락폭을 줄이면서 25,490선까지
끌어올린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소폭의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전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트립닷컴 C트립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또 C티에서 목표가 또 계속해서 유지하자 매수 유지 의견을 함께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네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주 체크해볼까요? 네, 지금 보시면 SMIC가 지금 4%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흐름들이 미국, 대만, 한국, 중국 동시에 다 좋은 상황입니다. 이제 HBM AI 관련된 이제 그 반도체 수요에서 기존에는 고성능 칩만 원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D램, 그다음에 낸드 관련해서 이제 캐파를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해놨다 보니까 이쪽 관련해서 지금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도 이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흐름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종목은 창페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강케이블 통신하는 회사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강케이블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1위가 코닝인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회사가 중국에 못 들어갑니다. 중국에서 이제 관세를 64% 지금 이제 한 상황이고요. 이 회사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AI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강케이블 관련해서 종목으로 지금 움직임이 좋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관련주가 움직임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흐름이 좋은 SMIC 그리고 광케이블 관련주 함께 체크를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자, 이제 또 여러분들의 ETF 상품들 수익률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흐름 어떻습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짚어보면요. 1위 자리에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레버리지 합성형 상품이 무려 6%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같은 타이거 상품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이 합성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품은 플러스 차이나 AI테크 탑10 상품입니다. 그 밑으로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섹터의 상품들이 또 올라와 있고 차이나 테크 탑10 이 탑10 이름이 붙은 종목들이 회사만 바뀌어서 타이거와 코덱스 이렇게 나란히 또 자리를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항생테크 혹은 차이나 테크 관련된 상품들이 오늘 시장에서 2% 이상, 3%, 6% 가까이 상승률 높게 보여지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개의 종목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합성형을 제외하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플러스 차이나 AI테크 탑10 상품입니다. 한 주간 수익률이 7%대, 1년 수익률로는 17%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이 보통 차이나에서 탑10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테리픽 10 종목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테리픽 10 종목들이 거의 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SMIC, 네디즈, 텐센트, CATL과 징동닷컴, 샤오미, 비아디, 메이투안까지 이 CATL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테리픽 10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만 다른 상품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자면요. 코덱스에서도 이 차이나테크 탑10이라는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한 주간 수익률은 6%대, 1년 수익률은 18%로 약간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구성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면 거의 다 비슷한 테리픽 10 종목들이지만 여기에는 하이광 정보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좀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자, 차이나 AI테크 탑10까지 수익률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차이나 마켓 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